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먼저 온디바이스 AI를 좀 준비를 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같이 꿀 빨자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적 역량을 먼저 쌓으셔야 합니다. 개발을 잘 하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모든 개발의 집합체라고 했죠. 일반 고전적인 개발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분산 처리하고 그 분산 처리한 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랑 일반적인 개발 그리고 분산 처리 네트워크 등등등등 존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인공지능을 제대로 분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그나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팁노바 응용 2단계 학생들이 거의 응용 2단계 때 인공지능을 제대로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깊게 파고 싶은 어려운 것들을 할 때 왜 앞부분에서 그렇게 기본 개발적 역량을 포괄적으로 다 만든 다음에 가는지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적 역량이 좀 잘 쌓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활용 추세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온디바이스 AI가 뭐냐? 이번에 CES 2024에서 완전 대박 났던 게 이런 레빗이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AI 디바이스인데 요게 아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밖에 안 하는데 음성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막 그냥 빅스비 뭘 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안 쓰는 이유가 졸라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에만 특화시킨 AI가 이 기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제 대표적으로 챗GPT가 있는데 대규모 그걸 LLM이라 그러는데 얘는 SLLM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예 디바이스 자체에서 학습을 해서 바로 아웃풋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음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제 챗GPT처럼 방대한 이렇게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 협소한 기기지만 이 안에서 내가 명령하는 거에만 특화된 AI, 내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거에 특화된 AI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장점은 내가 만약에 뭐 빵 좀 구워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런 패턴이 많으면 내가 약간 발음이 어눌해서 저처럼 뭐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뭐 이빨을 뽑았어. 그러면은 빵 좀 구워줘 이렇게 잘못 얘기해도 얘가 평소에 하던 것 중에 그럴 확률이 높은 거를 기기 디바이스 안에서는 로그가 쌓여 있으니까 얘한테 맞춰진 AI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미친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심지어 엄청 빨라요. 왜냐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써도 내가 말한 음성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 챗GPT한테 보낸 다음에 응답을 받는 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랑 소통할 때 좀 깝깝한 게 내가 이렇게 뭐 말하는 거를 번역을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내가 그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말하고 좀 기다리고 말하고 기다리고 하니까 조금 그랬거든.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레이턴시가 더 짧으니까 좀 더 자유롭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200밖에 안 해. 이게 미친 거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되게 디자인도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우리 외국인들은 2024년도부터 이제 배송받는다고요. 미국 내 배송은 한 4월? 4월, 5월부터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 써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요게 되게 이슈가 됐었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 AI핀. 이거 이제 애플 출신 개발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되게 화두가 됐던 건데, 이건 한 700, 800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성이 좀 애매해서 옛날에 립모션이라고 있었거든요. 립모션? 이거 팁노바에서도 사서 써봤는데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안 쓰게 되더라고. 그리고 계속 이거 할 때 팔 이렇게 두고서 하면은 팔 근육 장난 아님? 뭐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팔 졸라 아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립모션이 생각보다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예전에 샀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되게 이것도 나름대로 혁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AI 그 펜던트라고 이렇게 음성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얘는 자체 OS도 갖고 있고 기술력도 되고 되게 컴팩트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일단 저는 얘가 좀 많이 호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미국 가실 일 있으면 뭐 살 수 있으면 사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직구하시면 2024년 거의 말에 2024년 말에 온다니까 한 1년 기다려야 되네.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온디바이스 AI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CS 2024에서 그 자동차에 탑재시킨다 그런 게 근데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개인화된 맞춤형 AI잖아.
그래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뭐, 가전제품, 스마트 TV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는 뭘 준비해야 되냐? IoT 기기 회사들에서 이런 게 대기업에서 하는데 안 하겠어? 작은 기업들 다 하죠. 오히려 그래서 IoT 회사들에서 좋은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거예요. 요즘 랩티메이트 팀원들이 그 도마벤 스마트 케이지 만든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AI도 사용하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도 되고 뭐 카메라 중계도 되고 뭐 그리고 뭐 센서들로 해가지고 도마뱀이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면 그 온도 센서도 조정되고 막 이런 모든 걸 다 했거든. 이제 미쳤어 얘네들도. 얘는 진짜 잘해. 근데 아웃풋이 얘네 개 지리는데 그래서 면접 제의가 진짜 많이 와요. 일주일에 막 9개 10개씩 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렇게 그 얘네들한테 연락 오는 회사들이 IoT 회사가 많은데 IoT 회사가 생각보다 임금이 되게 많이 안 센 경우가 많아서 얘네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좀 깎아달라 이런 요구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마음에는 드는데 좀 이렇게 회사가 뭐 사정이 뭐 그렇다 하는데 그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IoT도 만들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해야지. IoT 기기 만드는 회사들 중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별로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IoT랑 양쪽 다 와 진짜 기깔 난다 이런 느낌 거의 못 본 것 같아. 근데 그런 회사들 이 친구들 뽑으면 그게 되거든. 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은 사실 제품의 경쟁력이나 사람들 요새 그 스마트폰 앱 쓰면서 얼마나 까다로운데 취향이. 근데 얘네들은 그런 서비스에 특화된 애들인데 IoT도 잘하는 거거든. 거기다가 그 AI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애들 한 명 뽑아놓으면은 진짜 천군 만마를 얻은 거지. 그래서 나는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번에 그 친구들 중 하나가 막 6천대 중반으로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뭐 돈 많이 받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성비가 좋아서 그 돈 받고 하는 것 치고 훨씬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뭐 하루 이틀 개발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어떤 개발자가 시장에 필요한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엄청 눈독 들이고 있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하나 좀 제대로 풀리면 또 그것도 간지라서 잘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IoT 기기에 대해서도 잘 보세요. 이제는 막 소프트웨어만 하는 회사보다 기기랑 같이 가는 회사도 한번 지켜보시고 거기에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분명히 들어갈 거고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피부 화장 뭐 이렇게 피부에 뭐 수분 측정 뭐 하는 그런 센서들도 있잖아요. 여자들 막 피부 관리할 때 그런 것도 AI가 들어가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샤오미에서 이제 각 기기마다 네트워크 연동이 있는데 거기다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세부 장르로도 많이 안 빠졌는데 챗GPT만 보고 너무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AI가 아직은 발전이 돼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직업이 사라진다 이런 걱정할 때가 아니고 빨리 이거 흐름에 편승해서 공부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좀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왜 자꾸 처음부터 패배자 마인드로 시작을 할까? 왜 이렇게 징징댈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개발자 수요가 엄청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레빗도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뭐 저런 회사가 뭐 플랫폼화 돼가지고 하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줌 같은 경우도 줌 자체도 그 내부에 앱스토어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챗GPT도 챗GPT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앱스토어, iOS 스토어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데만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제는 자체 어떤 좀 빅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레빗도 사실 OS기도 하거든요, 저게. 그래서 저 OS 자체에서도 이런 스토어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200달러면은 대중화되기 딱 좋은 가격이라서 그 정도 가격에 AI 플랫폼을 쓴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저런 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는 코딩 같은 거 하면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회가 도처에 널린 시장이라고 전 생각해요, 요즘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잠깐 힘들다고 해서 왜냐면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주가가 막 80%씩 막 떨어졌으니까 카카오 게임즈 막 이런 데도.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녹록치는 않은데 근데 그냥 일시적인 거죠. 원래 자본주의가 왔다 갔다 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다 잘 아는 부분이고 원래 그렇게 막 파동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잘 해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